네, 책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오늘은 특별하게요.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범석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조직 관점에서 독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결점을 컨설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게 작가님이 작년에 쓰신 책이에요. 이름도 언팩트 아니고 북팩트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기업을 숨쉬게 하는 기술, 독서는 경영에 쓸모가 있는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작가님은 기업 쪽에서 활동 많이 하시죠? 독서 네. 경영 쪽으로. 맞아요. 그 개인의 독서와 조직의 독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둘 다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읽는다. 네. 그 관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오, 네. 네. 근데 이제 개인들이 관심이 있는 건 특히 요즘은 이제 재테크,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도움이 되는 거. 요즘 그런 책 너무 인기 있죠. 맞아요. 근데 기업 관점에서도 기업이 먹고 사는 거. 근데 이제 기업이 먹고 사는 건 좀 더 경영적 관점, 그리고 좀 더 뭐랄까 트렌드 관점이라면 개인은 이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 그냥 근시안적인. 인시적인 거. 제가 보니까 있죠. 그죠. 조직 책에서 뭐 100만 원 존잣돈으로 3억 만들기 이런 책 안 권해주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은 요즘에 기업에서 인기 있는 책은 뭐예요? 요즘 기업에서는 이제 메타버스 많이 좀 맞아요. 찾아서 읽어 주시는 중이고요. 또 리더십 관련된 책들도 많이 꾸준하게 찾으세요. 리더십 그리고 뭐 ESG 경영도 올 초엔 인기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굉장히 인기 많았고요. 조금 어려운 책들이긴 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개인의 독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책을 사는 걸 좋아하십니까? 읽는 걸 좋아하십니까? 두둥. 저는 읽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책을 많이 접하는데 주로 사는 게 이제 산다기보다는 접하는 게 도서관에서 많이 좀 보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사는 거는 그 중에서 진짜 궁금하거나 내가 좀 이렇게 밑줄 긋고 싶은 거 그것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책을 사는 걸 좋아하고 오히려 읽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독서율이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떨어지는데 이 책을 사긴 사지만 못 읽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책을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어요라는 조언 있을까요? 일단은 책을 읽으시기 전에 내가 뭘 궁금해하지가 먼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당위성은 나를 괴롭힙니다. 근데 내가 뭘 궁금해하고 있지? 내가 요즘에 관심 있는 게 뭐지?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사소할지라도 되게 다르거든요. 내가 요즘에 관심이 있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커피를 좀 맛있게 마시는 방법, 아니면 뭐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 아니면 뭐 부동산에서 돈을 버는 방법 등등의 되게 구체적이에요. 되게 생활 밀착형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 생활 밀착형적인 지식들이 책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관심 있는 거에 대한 책은 또 읽게 돼요. 그렇네요. 네. 관심사와 우선은 호기심을 가져라. 네, 맞습니다. 호기심을 가질 것. 오,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작가님은요. 언제부터 책을 좋아했나요? 엄마 뱃속에서부터는 아니겠죠? 어릴 때도 책 많이 읽으셨어요? 애기 아니요, 때도? 어릴 때 책 많이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릴 때는 오히려 누가 읽어주는 책을 듣는 걸 좋아했고 저는 읽는 건 정말 싫어했어요. 오. 그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왜 그 알 수 없는 자기만의 어떤 미신 있잖아요. 저는 제가 책을 많이 읽으면 제 눈이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잉? 그래서 이상한데? 그래서 이걸 계속 보고 있자니 내 눈이 나빠질 것 같은 거예요. 네. 눈 나빠지는 거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읽어달라고 하면 주변에 계시는 어른들이 잘 읽어주시더라고요. 어른들 눈 더 나빠질 텐데. 어쨌든 내 눈은 안 나빠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책을 조금 안 읽기 시작했다가 이제 대학에 와서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보다가 보니 그냥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또 궁금해지고 그러면서 책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그래 이 책과 관련된 걸 내 직업으로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건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야 이거 되게 아이러니다. 네. 이게 아직까지도 갈등 중인 게 뭐냐면 네. 좋아하는 것과 먹고 사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책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볼지에 대한 생각은 사실 못 해봤어요. 근데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 좀 도와줘 네. 해서 그냥 도와드리다 보니 활동이 됐고 활동이 이어지다 보니 그 다음 활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쩌다가 지금 이제 그걸로 먹고 사는 게 됐는데 내가 이걸로 계속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뭐 여전히 좋아는 하시죠? 엄청 좋아하죠.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이유가요.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서 밥을 안 먹어도 노래만 부르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는데 이제는 노래를 부를 때 옛날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직업이 되었고 해야 되니까 하고 잘 되는 결과를 고민하다 보니까 옛날만큼 노래를 부르는 행위 자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게요.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가 그래서 그러면은 또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네요. 많은 어머니들이요. 저도 7살 먹은 꼬맹이를 키우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독서를 읽는 습관 가지면 좋다 이런 얘기해서 막 억지로도 막 읽게 하고 한단 말이죠. 그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제 부모들이 좀 기억하면 될까요? 제가 요즘에 그걸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아이 독서 습관을 위해서 이게 몇 살이에요? 6살입니다. 비슷하네요. 네. 근데 저는 그 아이의 독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딱 2가지를 합니다. 네. 한 가지는 이 아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이 아이가 나한테 질문하는 내용, 자주 질문하는 그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네. 그거랑 관련된 책들을 읽혀요. 그래서 아이의 책을 저는 사기보다는 아이의 책들도 한 질을 한꺼번에 빌려주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책을 한꺼번에 빌려서 얘가 관심이 있을 때 팍 그냥 그 책을 다 읽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읽어주면서 이제 현장 학습이라든지 연계돼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연계를 좀 많이 시키려고 하는 그게 첫 번째고요. 네. 2번째는 아이 앞에서 의도적으로 책 읽는 모습을. 책 읽는 그거 중요한 모습을 것 같아요.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도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는데 그냥 아빠 엄마가 하니까 자기도 그냥 펴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 읽어라 하는데 엄마는 옆에서 핸드폰 하고 있고 아빠는 넷플릭스 보고 있고 이러면은 애도 옆에 같이 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2번째 거가 진짜 맞아요. 반성하게 되네요. 책을 읽어라라고 할 게 아니라 모범을 보여라. 아이의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책을 골라주는 것이 좋다. 굉장히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인들 같은 경우도요, 이제 책을 읽을 때 조금 더 재미있게,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뭐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그 배경 지식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일수록 책 읽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좀 주변에 관심을 많이 좀 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도 좀 배경 지식을 의도적으로 좀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좀 관심사들, 호기심이 있는 것들, 그게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면 그게 여러 가지로 좀 가는데 결국은 책도 컨텐츠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많이 읽는 요즘 보게 되면요, 아침에 뭐 독서 모임도 굉장히 많고요. 오히려 맞아요. 코로나 시대 되면서 비대면으로 독서 모임도 되게 많이 하시고요. 책을 열심히 읽는 분들은 뭐 필사도 하고 내지는 독서 책도 만들고 하는데 실제로 필사나 독서 이렇게 기록 같은 거 하는 것들도 독서에 긍정적인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죠? 그럼요. 네, 도움이 돼요. 근데 네. 일단 그게 도움이 되는 거는 첫 번째로 집중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네. 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 2번째는 자기도 모르게 그 책과 같이 뭔가 호흡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여하고 있다. 내가 이 책과 함께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네. 그런 느낌들이 좀 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좀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필사를 하면서 읽는데 손은 손대로 가고 머리는 머리대로 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냥 행위를 위한 동작밖에 안 되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별로 그렇게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의무감에 의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그 작업을 같이 하면은 그렇죠. 과정이 의미로워진다. 네. 라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도 되게 굉장히 많이 해봐요. 요즘 들어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예전에 제가 책을 그렇게 많이 안 읽었는데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작가님은 책 얼마나 읽어요?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는 한 번도 그런 거에 제 스스로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이 없다가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을 얼마큼 읽는지 내가 한번 통계를 내봐야지 이제 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통계를 내볼 생각을 하니까 이 통계를 내면 그걸 가지고 누군가한테 가서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숫자가 낮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독서법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전문가인데 낮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닥치는 대로 읽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책 읽는 양은 많아지는데 재미는 못 느끼셨겠다. 재미는 그만큼 많이 못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행동을 위한 게 돼버리니까 그 뒤가 안 따라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한 최대 권수가 일주일에? 전 12권까지. 네. 오 마이 갓. 여러분 1년에 12권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진짜 반성되네요. 그래서 정말 이게 그냥 저도 책을 좋아하니까 많이 샀는데 읽어야지 하면서 이게 뭐 바쁜 일상에 많이 미뤄지게 되다 보니까 일상 속에서 책을 가까이 하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 이렇게 책을 좋아하지만 못 읽는 분들을 위해서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책을 좀 잘 읽을 수 있는 방법,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우선은 책을 가까이에다가 두고 좀 가까이. 가까이에 두고 자주 펼쳐라. 자주 펼쳐라. 네. 펼쳐라. 이게 멀리 네. 있으면 네. 내가 뭔가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요, 사람의 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게으른 게 아니고요. 뇌가 이 사람의 에너지를 잘 축적해서 이 사람을 가장 효율적으로 먹고 살게 해주려고 시스템이 되어 있는 동물이에요. 똑똑하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내 가까이에 있는 걸 먼저 잡게 되지 멀리 있는 걸 하기 위한 수고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그럼 책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책이 멀리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가까운데 자주 펼칠 수 있는 거.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담감이 없어야 되죠. 네, 내가 이걸 어떻게든 읽어야 돼. 이거 내용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이해해야 돼. 그러면 이제 또 안 됩니다.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부담을 좀 내려놓을 것. 네. 우리 작가님 책 같은 경우도 목차를 딱 봤을 때 전체 다 읽는 게 아니라 요거가 재밌겠다면 거기부터 짠 중간부터 네, 맞습니다. 읽고 저도 제가 이제 책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방에 넣고 나간 적 되게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오가면서 지하철에서 핸드폰만 하다가 한 번도 안 펴본 적이 많거든요. 자, 여러분 출퇴근하실 때 들고 타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가까운 곳에서 보이게 들고 다닌다. 두 번째, 다 읽어야 된다라는 부담을 줄여라.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오늘 저희가 책을 책장에서 꺼냈는데 조금 더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책을 좋아하지만 어떻게 읽어야 잘 읽는지 고민스러웠던 분들께 오늘 김범석 작가님과의 귀한 이야기가 도움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으세요. 책바다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